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손재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 처음 사실 더 밀크를 애경 실리콘밸리 특파원 작년에 이맘때 인사 드렸었는데 회사 관두고 처음으로 인사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손재건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인사이트 포럼이라는 거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첫 시간으로 CES와 올해 경제 전망, 약간 그 주식 전망에서 올해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그런 주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CES를 주로 발표를 제가 이제 취재를 9년간 했었는데요. 그래서 CES를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이전에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이 어떤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The Tech is Flat이라고 적어봤는데, Tech is Flat이 이제 2005년에 나온 세계는 평평하다, The World is Flat이라고 토마스 프리드만 나온 책인데, 제가 그 책을 보고 많이 영감을 받았었거든요. 이게 이제 기술이 세계를 굉장히 평평하게 만든다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은 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의 혁신으로 인해서 많은 스타트업하기도 훨씬 편해졌고 또 접근하기도 편해졌고 정보에 접근하기도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세계는 더 평평해졌는데 이렇게 좀 타이어 빵꾸 나는, 그래서 플랫 타이어처럼 이 정말 테크놀로지가 역작용도 되게 심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밀크라는 우리 실리콘밸리 기반의 콘텐츠 플랫폼을 창업을 했고요. 그 전에 매경 실리콘밸리 특파원으로 3년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괴자들이라는 책도 썼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CES뿐만 아니라 같은 시간에 벌써 1월 말인데요. 그 1월 초쯤에 1월 초에 1월 3일부터 5일까지 전미경제학회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매년 1월 달에 하는 행사인데 저도 여기 취재를 간 적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끝난 다보스 포럼 이제 끝났습니다. 이게 뉴스를 팔로우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지만 1월 CES라는 그런 테크놀로지 행사도 있고 또 경제학 그리고 또 글로벌 아젠다를 세팅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지금 전미경제학회나 또 다보스 포럼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이라는 말이 많이 이번에 매니페스토로 선정이 돼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많이 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글로벌하게 아젠다를 세팅하는 그런 이벤트인데, 이번에는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이란 도대체 뭐냐? 지금 기업들은 쉐어홀더 이익을 위해서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게 회사고, 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하고 경제학이 돌아간다라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경제 또 기업의 상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쉐어홀더 캐피탈리즘, 쉐어홀더를 위한 기업의 이익을, 주주들의 이익을 대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동안의 우리 개념에서 이제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 즉 스테이크홀더라고 이해관계자들이죠. 그러니까 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커스터머, 고객들, 그 다음에 서플라이어, 그런 공급망, 또 종업원, 또 쉐어홀더, 그 로컬 커뮤니티,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까지 다 쉐어홀더로서 그들의 이해관계도 반영을 해야 된다. 그들을 배려하고 고려해야 된다. 정책을 짜거나 아니면 기업의 이익을 추구를 할 때 이런 그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이 가장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매니페스토였고, 앞으로도 아마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이라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전 세계가 지금 이익 극대화, 오늘 어제 애플 실적이 나왔고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또 기록적인 실적이 나왔고, 테슬라 엄청나게 지금 실적이 굉장히 호황이고, 미국은 호황인데 전 세계가 다 호황이냐? 아닙니다. 전 세계가 그 가난에 신음하고 또 양극화로 신음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아까 말씀드렸던 전미경제학회에서는 불평등이 되게 심하다. 이거를 방치하면은 자본주의가 존립의 위험이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글로벌 리더들, 경제 리더들, 앵거스 디턴 교수는 2015년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인데, 디턴 교수 이분 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등을 방치하면은 자본주의가 좀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산호세입니다. 예, 산호세요. 예, 이게 여기가 산호세. 이게 산호세 저 밑에 철도 있는데 거기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게 놀랍죠. 이게 실리콘밸리라는 사실이 지금 어제 애플에서 기록적인 실적,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10 빌리언 매출을 일으켰거든요. 500 포브스 500 기업에 들어갈 정도로 그런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실리콘밸리 쿠퍼티노에서 몇 마일 안 10마일 15마일 떨어진 이 산호세 지역은 이렇게 제가 이게 더 험한 사진이 있는데 이게 그나마 좀 괜찮은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실리콘밸리라는 게 사람들은 믿겨지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뉴 노멀, 새로운 균형이라고 하는 건 G2, 미국과 중국이겠죠. 미국과 중국이 지금 부와 또 기술을 독식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이거는 1975년과 2015년 비교인데, 전체 기업 50% 차지하는 기업, 그러니까 이익이죠. 기업의 50%를 차지하는 기업 수가 드라마틱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특정한 기업들은 실리콘밸리 기업들이죠. 너무너무 잘 나가고, 또 미국 기업들이죠. 해마다 이익과 매출을 경신하면서 나오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들은 지금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계 경제의 문제가 선순환 구조가 좀 단절되어 있고, 계층 간의 차별화가 심하고 또 양극화가 심하죠. 정치, 사회, 산업, 계층 안보 문제, 이런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고, 또 소외된 국가도 나오고 산업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외교 안보 이게 본격화될 전망이다라는 그런 앞으로 글로벌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 있음을 잘 못 느끼는데,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고, 또 각국마다 보호무역되고 있고, 미국에서 이제 과잉 유동성, 지금 오늘 29일 오늘이죠. FOMC에서 그래도 금리를 안 올리기로 했는데, 지금 유사 QE다라고 할 좀 쿼티티티브 이징이죠. 이거를 양적 완화, 랩보를 이렇게 많이 이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돌아가면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이란 뭐냐? 도대체 이게 너무 양극화가 심하니까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 즉 이제 남녀 간의 임금 불평등이 또 굉장히 심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고, 또 CEO, 너무 미국 얘기죠. CEO들이 엄청나게 돈을 임금을 받아가는 반면, 또 이제 근로자들은 그렇지 않은, 또 워크플레이스에서 세이프티, 또 이제 기업들이 이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로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막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텍세이븐 이런 것, 그리고 디지털세 도입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이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과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시각이 앞으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관련 뉴스로 여러분들 많이 접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번 다보스 포럼 때 나온 얘기가 또 클라이밋 체인지였어요. 이번 다보스 포럼 핵심 주제가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이었지만, 주요 많은 얘기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만 하지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이번에 주요 토픽으로 나왔었고요. 실제로 CEO들이 글로벌 탑 5 리스크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이제 글로벌 CEO들뿐만 아니라 많은 비즈니스 리더들이 기후 변화가 현재 실존적인 위기를 지금 우리한테 주고 있다는 조사를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제 지금 아직도 꺼지지 않았죠. 호주에서 호주의 지금 대화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한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난리죠. 난리고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2020년에 지금 이 시기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한 바이러스가 얼마나 이 경제가 참 오늘 벌어진 거잖아요. 오늘 제가 이제 실적 관련된 발표를 쭉 이제 보다가 이게 도대체 뭐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애플은 뭐 웨어러블로 10빌리언하고 막 기록적인 실적 나오고 오늘 막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그 애저 클라우드로 엄청나게 실적 호조, 테슬라 난리 났죠. 근데 실제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제 뉴스인데 아예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미중 아예 비행기를 아예 막아버리겠다 이런 거를 오는 거 자체를 그냥 이런 거 검토 이게 실행하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할지도 모르겠어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검토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그 반도체 주가 좀 아작났거든요. 그리고 그 스타벅스도 지금 떨어지고 왜냐면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트 이게 주가가 1% 2% 떨어지는데 이 우한 바이러스가 한 지금 1개월 내에 잡히지 않으면 아마 아시아 GDP는 2%가 최대 2%까지 내려가고 또 전 세계 GDP도 아마 0.2% 이상 내려간다라고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최소한 3개월 가는 이슈다라고도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들 실적에서는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신문 경제 지금 막 불황해서 조금 더 이게 돈을 정부에서 재정 정책으로 각국 정부에서 재정 정책으로 막 돈을 풀어서 겨우겨우 살아났는데 이게 실물 경제에 특히 아시아에 또 애플도 우한에 자동차 공장도 많거든요. 그리고 기아 공장이 있죠. 또 애플 공장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실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만 우리가 살 게 아니라 마스크 3M 주가를 볼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실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 탄핵 될까요, 안 될까요? 예, 탄핵 안 될 가능성은 없지만 지금 볼튼이 지금 스모킹건으로 이제 지금 할 수도 있습니다. 얘가 지금 어제 오늘 막 뉴스예요. 얘가 상원에서 발표를 저기로 채택돼가지고 증인으로 채택돼가지고 이제 탄핵 심판하는데 상원에서 발표를 하면은 영향을 미치겠죠. 이거 어떻게 될지. 그럼 이거 지금 제가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일 큰 리스크는 이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재선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지금 갈수록 더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예측은 감히 예측을 해보면 트럼프 재선은 모르겠지만 선거에는 확실히 집니다. 선거에는 집니다. 근데 포퓰러 봇에서는 지난번에도 졌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전체 선거에서는 지는데 아마 선거인단 투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번에 민주당에서 곧 아이오와 코커스 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막 분위기 나오는데 요 1년 내내 11월까지 내내 이제 그 정치 관련 뉴스가 나올 텐데 우리가 이거는 리스크 팩터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지난 일요일날 이런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죠. 이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대통령 탄핵이 그냥 이벤트인가 엄청난 탄핵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관심은 없지만 진행이 되는 예전에 클린턴 생각해 보시면은 얼마나 큰 일인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다시 한번 블랙스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블랙스완 뭔지 블랙스완 BTS 노래입니다. BTS 블랙스완이에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산타크라가 4월달에 공연합니다. BTS 여기 리버스 스타디움에서 4월 말에 공연하는데 지금 엄마들 좀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이 블랙스완이 도저히 이뤄갈 것 같지 않은 일 그리고 이제 왜냐면 백조는 다 화이트인데 검은 백조라는 게 있을 수 있어? 라고 했는데 호주에서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게 벌어지는구나 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나심 탈립 그죠? 니콜라스 탈립이죠. 예, 나심 탈립. 이 사람이 이제 블랙스완이라는 책에서 이제 나왔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경제 위기와 관련돼서 많이 이제 메타포로 쓰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벌어질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참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블랙스완이 다시 한번 나오고 2020년 자체가
올해부터 믹스 시그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신호, 부정적인 신호, 어떻게 이게 또 수많은 노이즈가 있습니다. 뭐 선거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가 나올 것이며, 또 선거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뉴스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믹스 시그널이 많은 노이즈 가운데서도 믹스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올해 우리의 경제, 뭐 자산뿐만 아니라 세계를 보는 시각 이런 것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20년 처음에 볼 때는 어차피 뭐 다 먹구름도 끼고 밝은 이런 뭐랄까 쨍쨍 햇볕 나는, 물론 캘리포니아 날씨죠 이게 보통 캘리포니아 날씨인데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한 1월부터 좀 보니까 약간 먹구름이 좀 더 많이 좀 가는 게 아닐까 싶고요. 먹구름 특징이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먹구름 찌뿌둥하고 이런 거 있지만 먹구름의 특징은 언제 비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항상 대비해야 되고, 누군가는 번개 맞습니다. 이게 누군가는. 그리고 이게 항상 뭔가 이게 들고 다녀야 되고, 찌뿌둥하고 뭔가 기분도 안 좋고,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런 게 먹구름의 특징이거든요. 지금 전체 경제 상황, 또 앞으로의 정치, 경제, 문화, 산업 모든 것들이 지금 많이 먹구름이 껴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먹구름에서 안 좋은 거야 이런 게 아니고요. 먹구름이 나와도 보이긴 다 보여요. 사기는 우리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 비가 올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사실 비 오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게 먹구름이잖아요. 왜냐면 불확실성이니까. 브렉시트가 지금 정리가 됐죠. 그것 때문에 지금 영국은 지금 나름대로 좋아지고 있어요. 제일 안 좋은 게 지난 2년간 허송세월한 게 불확실성. 또 미국도 지금 이 탄핵 될까 말까, 이게 좀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제일 큰 문제 같습니다. 비 오면은 그냥 우산 들고 다니면 되거든요. 지금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여러분들 좀 정신줄 놓으면 안 되고요. 또 핸들 꼭 잡으셔야 되고, 저희 더 밀크와 함께 핸들을 잡으시고, 저희가 같이 이제 운전을 옆에서 이제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운전대를 잡고 이제 라스베가스로 지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라스베가스로 가는데, 2020년 CES를 제가 9년째 올해 다녀왔고요. 올해도 역시 재밌었습니다. 한국에서 무려 10,000명이나 오셨어요. 비행기 타고. 와우, 정말 10,000명, 여러분들 출장 10,000명, 얼마나 라스베가스 미국에 돈을 많이 우리가 썼습니까? 우리가 미국, 중국 다음에 이제 한국인들이죠. 정말 재밌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는가 해서 이거를 빅데이터에 넣어봤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넣어봤는데, 그 CES라는 걸로 키워드를 검색을 하니까 소셜 매트릭이라는 데 넣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뭐 관련된 그 단어가 뭐 미국, 기술, 라스베가스 쭉 있는데, 또 이 긍정, 부정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게 많고, 또 역시나 이 CS 기간에 굉장히 많은 그 버즈워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CS 가지고 감성 키워드를 뽑아보니까 이게 재밌죠. 이게 재밌다, 즐기다, 좋아하다, 혁신적, 이런 단어들이 그 CES에 많이 나오고, 복잡하다, 안타깝다, 붐비다, 뭐 이런 것들, 국뽕 이런 거, 국뽕은 좋은 건데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지금 그 CS에 많이 오는 게 전시를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이번에도 많은 CEO분들이 오셨거든요. 그리고 비즈니스 리더들도 많이 오시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리더들이 많이 오요. 일단은 첫 번째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오시는 말씀이 일단은 재밌다. 야, 이런 건 없다. 너무, 왜냐면 평소 뭐 AI 4차 산업혁명하면 볼 게 없는데, 이거 뭐 다 페이퍼상의 얘기고 일자리를 없애야 만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무슨 AI도 나오고 차도 있고 막 뭐 아바타 뭐 자율주행차 영어도 나오고, 굉장히 황당무계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황당무계한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엑스포고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디즈니죠. 사실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디즈니랜드가 CES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돌려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CES 하다가 제 이름을 넣어봤어요. 그런데 제 이름 넣어보니까 현장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저는 현장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빅데이터로 한번 해봤고, 이번에 제가 CES 가기 전에 필드 가이드를 냈습니다. 제가 손재권 하면 현장이지 않습니까? CES에서.
이 필드 가이드가 원래 이제 야전 교범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필드 가이드를 이번에도 낸 게 현장에서 뭐 밥은 어떻게 먹고 어떻게 또 가고 뭐 이동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부터 시각까지 이렇게 담아가서 이번에 나왔는데 제가 프리뷰를 이 필드가에서 했었어요. 프리뷰는 뭐냐면 미리 어떤 이번에 포인트가 뭐다, 이번 CES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 예측이죠. 제가 올해까지 9년이니까 8년간의 짬밥으로 이 예측을 한번 해본 거죠. 첫 번째, CES는 AI 전쟁터가 될 것이다. 당연하지. 왜냐면 AI가 많은 기업들이 AI, 뭐 삼성, LG 다 AI 준비를 하고 있고 자율주행차도 AI 차거든요. 그래서 AI 전쟁터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화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그리고 냉정과 열정 사이라고 제가 잡아본 거는 뭐냐면 이 테크놀로지가 실제로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로 주로 사례를 들면은 자율주행차가 이렇게 열정이면 곧 될 것처럼 뭐 실제로 발표를 했잖아요. 테슬라가 언제 발표한 게 2020년이면 뭐 풀리 오토노머스 카를 한다 그랬었고 또 포드도 2021년입니다. 내년 자율주행차 4단계 나온다고 했었고 또 많은 기업들이 다 2021년, 2022년에는 4, 5단계만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 얘기 뚝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안에 이번 CES에 보면은 냉정과 열정 사이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고요. 그리고 업계 정말 업계가 제가 이제 이번에 본 그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업계라는 게는 이제 또 비즈니스 바운더리 업계라는 말도 그렇지만 우리 업종이 종말이다라는 것보다는 업의 경계가 무너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너무너무나 당연하죠. 그리고 저는 업계라는 말이 저는 정말 싫거든요. 왜냐면 업계는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만 쓰는 단어고 밖에 있는 사람을 배척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 업계인데 어떻게 보면 밖에 있는 업계에서는 우리 업계뿐만 아니라 남의 업계는 그 업계를 굉장히 좋아하죠. 왜냐면 그 업계가 곧 무너질 거기 때문에 우리 업계라고 얘기하는 그 우리만 보호하는 지금 라는 마인드로는 지금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또 21세기에 절대 승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업계의 종물이 될 것이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독 모델이 나올 수도 있겠다. 퀴비를 제가 보면서 사례를 들었었고요. 미중 테크 냉전이 있는데 지금도 있는데 CES에 중국인들이 많이 안 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고 TV가 지금은 하드웨어로서의 TV가 아니라 지금 넷플릭스 또 스트리밍 뭐라고 하죠. 넷플릭스, 디즈니, 올해 나온 MBC, 피콕, 또 HBO 맥스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새로운 TV로 정의될 것이다. 그 다음에 5G가 이번에 저는 예측할 때 안 보일 것 같다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랬고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경영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 업체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여기 다녀오신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역시 이제 제가 8년간의 짬밥을 예측을 했는데 상당 부분이 이렇게 많이 들어맞은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CES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저도 예측을 좀 했었는데 실제로 5G가 플로어에 별로 보일 수가 없었어요. 5G라는 단어. 작년만 해도 5G 업체들이 5G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5G가 별로 없었고 AI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지만 의미가 좀 달라져서 AI에 대해서 의미를 서로 다르게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거는 없죠. 왜냐면 기본을 다 쓰니까 AI 5G 하는데 클라우드를 안 쓰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도 업체들이 전시하는 건 거의 볼 수가 없었고 IoT도 마찬가지죠. IoT를 우리가 IoT라는 그런 IoT를 전시한다라고 하는 데는 없죠. 다 스마트홈이니 AI 디바이스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런 5G, AI, 클라우드 컴퓨팅, IoT라고 하는 지난 10년 여러분들이 한 번 이상이 뭐야 거의 비즈니스 대계에 한 번 다 써봤던 이런 단어가 2020년부터는 사라집니다. 이게 왜냐면 이 기술이 없어지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내재화되고 그 안에 깊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를 기업들이 내세울 필요가 없겠죠. 또 올해 CES 특징 중에 하나는 2020 삼성전자 지금 김현석 회장이 발표하는 거죠. 사전 기조연설을 이제 삼성전자가 했는데요. 2020 올해 2020년인데 뭐냐면 이 올해 기업들 이번 기조연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디케이드 10년 올해 한국에서는
여기는 이제 베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좀 알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지난 10년에 대한 그런 반성과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작년 말 12월에 이제 쭉 뉴스를 추적을 해보면 지난 10년간 어떤 이벤트가 있었고 어떠한 것이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가를 굉장히 리뷰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 CES는 앞으로 10년, 즉 CES 2020은 예를 들면 2020년 한 해를 바라보는 그런 쇼가 아니라 2010년대를 보는 10년을 조망하는 그런 굉장히 뭐랄까 큰 비전이라고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허황된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는 그런 이번에 전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회사죠. 다임러 메르세데스 벤츠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아바타 차예요, 아바타 차. 그래서 지금 왜냐면 이거 메르세데스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니까 자율주행차 가지고 성이 안 차지. 그래가지고 뭐 인간과 이제 자율주행차가 인간과 이제 자동차 안에 그 이제 인터랙션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벤츠에서 그 칵핏이라 디지털 칵핏 그다음에 안에 인테리어 엄청나게 그동안 사운드 많이 개발하고 많이 내놨는데 엠벡이라는 것도 내놓고 했는데 지금 여기 한 발짝 나가가지고 자연하고 이제 인간하고 차랑 자연이랑 이제 교감하는 그런 아바타 같은 그런 자동차를 내놓은 거죠. 이게 제임스 카메론이 나와가지고 한 건데 이게 굴러가겠습니까, 여러분? 안 굴러가죠. 안 굴러가는데 이런 앞으로 우리 메르세데스 벤츠의 비전은 자연하고도 이제 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올해 CES 자료도 많이 받아보시고 하겠지만 그걸 보고 내가 이거를 당장 할 거야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올해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앞으로 빅사이클이 그러니까 기술이 이끄는 빅사이클이 2020년부터 다시 시작이 될 수가 있다. 제가 거시 경제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기술 중심에 지금 지난 10년도 기술이 이끈 지난 세기 경제 성장을 기술이 이끌었기 때문에 앞으로 2020년 앞으로 10년도 많은 정치 경제 이벤트가 있겠지만 기술 중심의 혁신은 계속되고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은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2018년에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이렇게 빅사이클이 다시 2020년부터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CES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레이 커즈와의 미래학자죠. 그리고 저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특이점이 온다. Singularity is Near라는 책에서 2002년에 나온 책에서 사람들이 가까운 신뢰에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죠. 왜냐면 뭔가 CES 딱 보면은 될 것 같아. 야, 그래서 벤츠에서 그거 나왔어? 한 내년에는 출시되는 건가? 휘는 TV 있잖아요. 롤러블 TV 작년에 나왔고 올해도 나왔거든요. 아래서 올라가고 위에서 내려. 그럼 당장 살 수가 있는 거야? 이번에 삼성에서 그 볼리라는 인공지능 그거 언제 나와서 할 수 있나? 그래서 가까운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 당장 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먼 미래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죠.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더 이제 익스포넨셜리 또 기하급수적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선형적인 이해관계, 선형적인 그런 사고 체계 그리고 또 과거에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내가 의사결정하는 근거는 과거의 경험으로 미래를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 때문에 미래를 판단을 하는데 미래에 어떻게 이렇게 올 것이다라는 건 그래서 과소평가, 먼 미래는 과소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번 CES에서도 보면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바로 되는 거야. 그래서 와우 과대평가를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2025년 이후에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이번 CES에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CES 쭉 조망을 말씀을 드렸는데 스페시픽 강의 하나씩 말씀 한번 키워드별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저는 인포메이션 투 인텔리전스라는 걸 꼽아봤는데 정보, IT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잖아요. 정보 기술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제는 지능 기술, IT가 이름이 바뀝니다. IT 얘기하는데 IT가 이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로 IT가 정보 기술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지능 기술 이렇게 번역해야 될 것 같습니다. CTA에서 나온 자료가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요. IoT가 Internet of Things죠. 이제 IoT에서 Intelligence of Things, 사물 지능으로 이제 갈 거다.
진화할 거다라고 이번에 CES에서 CT 그 이제 협회에서 발표를 했고요. 5G도 이번에 이제 중요한 화두죠. 그 IoT의 주요한 커넥티비티가 이제 5G인데 5G가 저 엔터프라이즈 처음으로 지금 그 5G라는 거는 이제 1G부터 4G 다음에 5G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 속에는 5G 하면 더 빠른 인터넷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마트폰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번에 CT에서 얘기를 한 거는 5G는 처음으로 엔터프라이즈 드리븐 통신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다는. 그래서 5G가 이제 매시브 IoT나 뭐 크리티컬 여기 뭐 이제 헬스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광범위하게 이제 적용되는 이런 B2B 사이드 엔터프라이즈에서 먼저 산업을 이끌고 여기서 성장이 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5G와 에그리컬처 이런 이것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에그리컬처로 이거 이제 존디어 그다음에 두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중요한 어플리케이션 5G 어플리케이션은 B2C보다 B2B가 갈 것이다라는 예측을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쪽 영역이겠죠. 자율주행차, 산업자동화뿐만 재난경보 5G가 이런 4G에서 동영상 스트리밍 그래서 4G의 승자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가 4G 카카오가 페이스톡 이런 걸로서 4G를 해가지고 통신사들은 돈 못 벌었죠. 당연히 던 파이프 가지고 돈 못 버는데 돈 번 데는 열심히 깔아가지고 돈 번 데는 페이스북, 구글, 애플 그 다음에 저 유튜브, 구글 같은 데다가 돈을 벌었죠. 개인용 클라우드, AWS,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4G LTE의 가장 큰 수혜자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그런 OTT 하는 회사들이었죠. 근데 5G 때는 좀 다를 것이다. 그래서 산업 자동화, 뭐 AR 증강현실, 또 헬스케어, VR, 다자 화상회의, 업무용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기업용 이제 그 클라우드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5G에서 수혜를 입을 것이다. 그리고 5G 이번에 발표 나온 건데 5G 핸드셋이 지금 2020년인데 앞으로 3년 후에 메이저가 될 것이고 또 5G 폰 이거는 이제 올해 9월달에 애플에서 5G 아이폰 12가 나오면은 아마 5G 확산 속도 급속도로 확산이 되겠죠. 그래서 2024년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CTA뿐만 아니라 CTIA죠. 또 미국에서는 또 MWC 주최하는 그런 그 유럽 통신사업자 연합회에서는 지금 5G의 확산 속도가 3G에서 4G 갈 때보다 더 빠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G 누가 써요? 한국에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 지인들도 좀 있는 거고 여기서 5G 쓰는 분 혹시 없으시죠? 근데 아이폰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볼리라는 거를 내놨어요. 삼성전자에서. 그래서 볼리 보면서 저는 참 안타까웠는데 여기 삼성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볼리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왜냐면 이게 삼성이 이번에 많은 발표를 많이 이제 했었는데 삼성이 요새는 마치 주인 없는 회사처럼 많이 움직이는데 이 볼리 보면서 야 이게 이런 거를 어디다 팔라고 지금 이런 걸 내놓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 개념은 좋았고요. 김명수 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게 인공지능 기기라고 기사에 많이 나왔는데 제가 기자간담회를 잠깐 갔었는데 보니까 이게 사실 이게 뭐 로봇보다 IoT 연결해주는 기기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볼리를 통해 가지고 이게 냉장고, 세탁기, TV랑 연결시켜줘가지고 얘가 나를 따라오면서 뭐 카메라도 찍고 그 다음에 뭐 주문하면은 틀어주고 이런 개념이죠. 근데 답답한 거 리모컨으로 쓰면 되는데 이게 꼭 저걸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뭐랄까 뭐 다 삼성 걸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용성이 물론 삼성에는 유증하지 않지만 뭐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좋은 재밌는 기기인데 사용성을 좀 의심해 갈 수 있는 그런 기기였던 것 같습니다. 2025년까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5G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보면은 모바일 인터넷 또 인식 자동화 AI 쪽이죠. IoT 클라우드 로봇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 기술 분야가 더 커질 것이다라는 신재생 테크놀로지 여기보다는 이제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의 이제 자료고요. 그리고 이제 5G AI의 유망 종목들이 뭐냐 여기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는 2022년에 나올 것들 플랫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AI 오토메이션 될 때마다 이런 종목들이 유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그 이메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제가 보는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미래, 앞으로 10년, 2020년대를 보면은 실리콘밸리의 그 독점이 가속화되고 5G 위너는 누가 될지 모르겠다. 4G 위너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4G 위너는 그 실리콘밸리 OTT 기업들이었는데 5G에서는 아마도 엔터프라이즈에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그 클라우드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다시 5G에서도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개별 기업들은 또 어떤 기업들이 나올지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AI가 이제 D2C, 디렉트 컨슈머라고 있는데, 이제 AI가 우리가 이제 그 엔터프라이즈 용어였잖아요. 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기술 랩에서 나온 용어들이었는데 점점 더 이제 컨슈머 디바이스 많이 나왔고, 요거는 이번에 CES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그 이제 스마트 키친, 그 다음에 거울, 그 다음에 뭐 샤워기, 스마트 샤워기, 또 뭐 엔드 디바이스, 이거 뭐 저 TV들이죠. 또 스트리밍 그 다음에 뭐 이런 이머징 테크, 이런 AK, 이런 스마트 스피커들, 이런 기기들이 이번에 많이 나왔었고, 또 로레알과 P&G에서 뭐 스마트 이 전동 칫솔, 그 다음에 이제 얼굴 피부 이식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그런 화장품 그 기계들, 이런 것들, 스마트 기계들이 이번에 나왔었고요. 이것도 가격 이슈인데, 가격 떨어지면은 많이 보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건 삼성 네온인데, 삼성에서 나온 아바타죠. 그 이제 AI 아바타인데, 요 중에 누가 진짜 사람인지 4명 중에 누군지 아십니까? 3명은 가짜예요. 아니다, 다 가짜인가? 예, 다 가짜입니다 이거. 예, 다 가짜예요. 예. 그리고 여기 8명 있는데, 예, 다 가짜고, 요게 이제 디지털, 그러니까 AI로 이제 만드는 그런 그 아이콘 그러니까 아티피셜 휴먼, 이게 삼성에서 한 건데, 이런 것들도 앞으로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D2C 그게 컨슈머용으로 나올 것 같고, 제가 이제 AI를 좀 점검을 해보다 보니까 특히 이제 하드웨어 스타트업들은 좀 이게 대기업들이 이 AI를 많이 가면서 하드웨어 스타트업들은 좀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인데, 기회를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CES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회사가 다 테크 컴퍼니가 된 거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비즈니스 리더들이 CEO뿐만 아니라 CTO 이런 레벨이 거의 코파운더급으로 하이어링 해야 된다는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인데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로레알이나 P&G 같은 데도 테크 회사가 되고 있고, CES 키노트 연설을 이번에 델타에서 했었어요. 델타 항공이 테크 기업이 아니잖아요. CES 기조연설은 보통 인텔, 삼성전자, 또 퀄컴도 한번 했었고, 또 이런 그 이제 테크 기업들, 예전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계속 했었죠. 그래서 테크 기업들, 퀄컴, 인텔, 반도체 기업들, 엔비디아, 이런 IT 전통적인 테크 회사들이 했었는데, 이번 기조연설은 델타 항공에서 항공쇼를 자기가 처음으로 항공에서 뭔가 패러렐 디스플레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는데, 그거를 항공업계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이렇게 CES 가전 있는 사람들, IT 테크놀로지 있는 사람들한테 최초로 발표를 했고, 이번에 임파서블 버거 여기 있는 데 있잖아요. 임파서블 푸드에서 이번에 그 이제 가짜 패티 만드는데, 이번에 가짜 돼지고기랑 가짜 소세지 이런 거 내놨거든요. 근데 그것도 식품쇼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CES에서. 근데 왜 임파서블 버거가 CES에서 작년에 햄버거 발표했고, 올해 왜 가짜 소세지를 왜 CES에서 발표를 하는지, 그만큼 이제 업종이 붕괴가 되기도 하고, 음식 회사도 다 테크 기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이제 실리콘밸리랑 직결이 됩니다. 왜냐면 실리콘밸리, 이 동네 집값이 오른다는 뜻이고요. 왜냐면 다른 산업도 여기 다 오고, 또 다 R&D 센터를 또 만들거든요. 맥도널드가 맥랩을 또 여기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맥도널드가. 그래서
자동차 이제 가면은 그 드라이브스루 있잖아요. 드라이브스루를 인공지능으로 이제 하겠다라는 게 맥도날드 계획인데 그거를 이 동네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기업이 테크 기업이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 이 동네 집값은 그렇게 떨어질 일이 별로 없구나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도 CES에서 존디어라고 하는 농기구 1위 하는 회사가 IoT 트랙터 내놨었고요. 또 두산에서도 이제 수소연료 전지로 가는 드론 이런 거를 발표를 해서 이번에 두산이 좀 잘했습니다. 그리고 테크 기업들은 소니 같은 테크 기업들, 소니 보통자, 삼성도 이번에 뭐 볼리를 내놓고 또 TV도 내놓고 마이크로 LED TV 또 LG전자는 롤러블 TV 위아래로 롤러블 TV를 발표를 했지만 이제 소니도 보통 예전 작년에도 소니 픽처스를 내놨고 소니 픽처스에는 뭐 그 콘텐츠를 내놨고요. 또 재작년에는 또 아이보 이런 로봇 내놨는데 올해는 자동차를 떡하니 이번에 비전 S라고 하는 거를 내놨는데 이게 소니가 더 크고 더 휘는 또 아니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TV 아니면 뭐 그런 플레이스테이션 VR 또는 뭐 플레이스테이션 AR 이런 이게 더 나은 제품을 내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이렇게 비전 S 차 딱 내놔서 물론 이 비전 S가 이렇게 뭐 스크린도 있고 뭐 디스플레이 요거는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시모 센서가 강하니까 그거를 이제 팔겠다는 그런 의도로 만드는 거 실제 양산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테크 기업들이 난테크 자동차 같은 걸로 이제 뛰어들고 또 난테크 기업들이 테크로 가는 그런 현상은 앞으로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모빌리티가 이제 배틀필드가 되고 있다는 건데 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기업들이 R&D도 진행하고 실제로 그 도로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에서는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CES 기조연설 프레스 컨퍼런스가 27개 여기 했거든요. 27개에서 했는데 기조연설을 했는데 이 기조 27개 중에 10개 이상이 자동차 기업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보쉬 그리고 또 바이튼, 컨티넨탈 요거는 현대자동차죠. 현대자동차 이런 회사는 뭐 그 직접적인 퀄컴도 이번에 저 발표를 했었고 도요타, 발레오, ZF 이런 회사들은 직접적인 그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고 여기도 모토쇼에 새로운 제품 모토쇼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CES에서 발표를 했고 퀄컴에서도 이번에 스냅드래곤 라이드라고 하는 자율주행차 플랫폼을 내놨고 또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자동차 또는 자동차 관련된 제품을 내놔서 실제로 요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정말 자동차는 IT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테크놀로지의 제일 큰 어플리케이션이고 5G가 됐건 뭐가 됐든 간에 정말 큰 배틀필드가 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번 CES에서도 느낀 제가 쭉 전시장을 보면서 느낀 게 정말 모빌리티의 미래 이런 것들은 간다라는 가야 된다 방향성과 당위성은 좀 공감이 많이 됐고 이쪽으로 쭉 간다 이걸 뒤로 돌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이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차 개별적인 오토노머스 카나 AV라는 거를 넘어서 이제 더 큰 개념 스마트시티 이런 모빌리티 개념 스마트시티 이런 모빌리티를 도시에 어떻게 구현할까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를 띡 내놓는 게 아니라 도시랑 어떻게 이제 인터랙션을 하는지 그런 것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뭐 현대차도 스마트시티 개념을 내놨었고 urban시티라고 이제 도요타에서 발표한 스마트시티를 같은 걸 보면은 전체적인 기업들의 고민이 더 개별적인 자율주행차 이런 걸 뛰어넘어서 전반적인 그 이제 모빌리티 솔루션을 더 줘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고 제가 느꼈고요. 그리고 배송 서비스도 이번 많이 나왔거든요. 배송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엑스스켈레톤 같은 서비스도 로봇으로 해서 나오고 삼성에서도 이번에 제니스라고 내놨고요. 그래서 이제 배송이나 이런 것들도 이번에 관심도가 많이 늘어난 데다가 또 자율주행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그 트랙터, 자율주행 트랙터죠 이것도. 그리고 이것도 뉴 모바일로 자율주행 트랙터, 그 다음에 자율주행 요트 이런 것도 이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오토노머스
비클들이 이제 확장이 되고 있고 실제로 눈에서 보였고요. 또 두산에서 이제 컨셉 X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두산이 이제 두산 중공업도 두산 건설도 있는데 그 건설에서 쓰이는 자율주행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퓨엘셀로 드론으로 가는 거 이런 거 이번에 선보여서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되게 두산이 잘했는데 두산이 이제 뉴 모바일로 이런 것들을 이번에 발표를 한 거 보면은 모빌리티가 앞으로 더 확장이 될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에 제일 히트친 것 중에 하나가 현대자동차의 이제 에어택시인데 에어택시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이번에. 그래서 왠지 자동차 안 보이고 현대차 자동차 하나도 안 보이고 요거 이제 박스형 오토노머스고 요 비행기 하나 내놨는데 이걸로 이제 인기를 많이 끌었었죠. 플라잉카 시장 규모가 이렇게 많이 2035년 성장을 하고 요 이제 수직 이착륙 eVolt라고 하는 대수도 많이 늘어나고 플라잉카도 뭐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런 것도 역시 이제 디바이스 그러니까 그보다는 서비스가 더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에서 이번에 발표한 거는 이렇게 SA1이거든요. 이번에 발표한 게 그런 이제 4인승입니다. 이거 4인승 에어 택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 이동 모빌리티라는 이동성 그것까지 가는 거, 그 다음에 허브까지 이번에 발표를 해서 이게 토탈 발표를 이번에 현대에서 했습니다. 물론 급조했는데 급조한 거 치고는 많이 많은 관심을 좀 이번에 좀 받았고, 또 이제 현대차가 이번에 모션 앱이라고 또 이번에 발표를 하나 해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모빌리티 이런 거 해봐야 안 되니까 LA에서 하겠다고 해서 LA 웨스트레이크요. 그다음에 지하철 인근에서 이런 모빌리티 생태계 한번 해보겠다라고 발표를 이번에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경 부사인데 어쨌든 이런 타항공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 이렇게 한국 업체인데 한국이 잘 안 되니까 LA랑 같이 해서 하는 그런 것도 이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구현될지 안 될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저는 현대가 그런 능력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준비 너무 급조했어. 근데 어쨌든 저는 방향은 그걸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루즈에서 내놓은 GM이죠. GM 크루즈에서 나온 오리진이라고 하는 6인승 로보택시입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발표를 했었죠. 요거 이제 캐스트로 샌프란시스코인데 여기에 이제 적이 없고요. 운전석도 없고 운전자도 없고 그냥 정해진 도로를 돌아다니는 4단계 자율주행차인데 이런 6인승이죠. 이게 지금은 불법이에요. 이게 지금 불법이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백미러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지금은 불법인데 이걸 신청을 2018년에 했었어요. GM이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 뚫리면은 바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번에 발표를 했고, 이거를 양산을 하겠다라고 GM에서 엊그제 발표를 했어요. 요게 이제 그래서 요 차는 어디서 만드느냐? 디트로이트에서 만들겠다. 디트로이트 지금 현재 임팔라를 단종시키고 지금 만드는 거를 중단을 하고 이제 여기에다가 해머 전기 해머 차와 픽업 트럭이죠. 픽업 트럭하고 요거를 크루즈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GM 진지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뭐 자율주행차가 올 거냐 말 거냐라는 거를 이미 좀 넘어서 기업들이 많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뉴 컨슈머 미디어가 나오고 퀴비라고 이제 맥 위트먼 HP CEO였죠. 맥 위트먼하고 제프리 카젠버그가 창업하고 CEO인데 퀴비라고 이번에 새로 4월 6일 날 오픈을 합니다. 아직 공개도 안 한 스타트업이 이번에 저는 발표를 한 거죠. 기조연설을 한 건데 퀴비가 뭐냐면은 이제 모바일 온리 넷플릭스예요. 한마디로 모바일 온리 5분 10분 길어야 10분짜리 그런 동영상이고,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은 내가 언제 시간을 알잖아요. 그래서 일본 시간 공포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해질 때 볼 수 있게끔, TV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볼 수 있는데 이제 퀴비는 스트리밍하는 시간이 해질 무렵 이렇게 할 수 있고, 밤에 야간 스트림 같은 경우는 밤에 볼 수 있게끔 해서 그런 모바일하고 최적화된 거를 만들겠다. 그리고 턴스타일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가로로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이제 세로로 이제 들면은 세로 화면이 나오는 거를 이제 턴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번에 이게 퀴비가 독자 기술이라고 이제 나온 거죠. 그리고 이게 광고 모델, 비즈니스 모델 서브스크립션이고 광고하면은 5불, 또 광고 없으면 8불인가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새로운 Z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밀레니얼 세대를 타겟으로 한 새로운 모바일 온리 미디어가 나왔다라고 CES에서 발표했던 거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틱톡 여러분들 좀 틱톡 많이 혹시 틱톡 써보신 분 있으세요? 안 써보신 분? 아이고 그거 모르세요? 그 아는 요즘에 그 아무 노래 그 지코 아무 노래 예, 그거 요즘에 그 따라하기 그 챌린지 있는데 틱톡을 여러분들 꼭 한번 써보세요. 저는 틱톡은 이제 틱톡을 보면서 페이스북은 이제 진짜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진짜 했고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새로운 개념의 미디어가 오고 있다는 거를 틱톡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이거는 어디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써봐야 돼. 한번 써보시고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물론 이게 중국 바이트댄스 거고 또 너무 재밌는 게 이게 틱톡을 지금 미국 국방부도 금지시켰거든요. 쓰지 마라. 군인들 쓰지 마라 했거든요. 왜? 하니까 왜냐면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들이 틱톡을 보면서 열심히 틱톡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정보가 다 중국으로 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막는 거고 지금 미국의 국방부뿐만 아니라 미국 정치인들이 틱톡을 막으려고 지금 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틱톡 중국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틱톡은 제가 볼 때는 화웨이보다 더 클 만한 이슈가 화웨이 지금 난리잖아요. 근데 화웨이보다 더 큰 미중 무역 전쟁의 아이콘이 아마 틱톡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모로 틱톡은 젊은 세대들, Z세대, 밀레니얼 세대들의 새로운 그리고 이제 틱톡 보면서 에반 슈피겔 그 스냅 그 CEO가 틱톡 보면서 야, 이 틱톡 정말 짱이다. 나도 틱톡 즐긴다. 그리고 이걸 딱 보니까 인스타그램이 끝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볼 때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뭐 대단한 서비스고 이게 틱톡 관련된 지금 엊그제 뉴스였죠. 바인이라고 예전에 2016년인가요? 창업했던 게 그 트위터에 인수했는데 트위터가 바인을 가져갔다가 이제 완전히 셧다운 시켰는데 그 창업자가 새로 바이트라는 또 60조짜리 동영상 서비스를 이번에 론칭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쇼폼 비디오가 앞으로 미디어에 많은 이슈가 될 텐데 틱톡하고 이제 퀴비 같은 그게 지금 현재 그 밀레니얼 세대와 그 뒤에 있는 제너레이션 Z세대 지금 이 부상을 하고 있고 올해 혹시 그래미상 누가 받은지 아세요? 그래미? 일요일날 끝났는데 지난 일요일날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빌리 아이리시라고 빌리 아이리시가 이번에 올해 신인, 올해 앨범, 올해 노래 또 올해 평봉인가 4개 부분 예를 들면 영화로 치면은 작품상,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여우주연상 또 각본상 이런 주요 3개 부분, 4개 부분을 휩쓴 게 빌리 아이리시예요. 검색해보세요. 잘 보시면 빌리 아이리시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예, 2001년생이에요. 2001년생. Z 제너레이션이 이제 뜨는 건데 이렇게 지금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를 빌리 아이리시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글로벌 밀레니얼 세대들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들이 정말 성장을 밀레니얼 세대, Z세대들은 그 이전 저같이 저는 X세대인데 X세대 신세대였죠. 또는 신세대 X세대와는 다른 IT 플랫폼 잘 이용하고 합리적으로 사치하고 정말 웰빙과 힐링을 추구하는 좀 대단하죠. 왜냐면 오히려 제가 이제 자라 코리아 사장님하고 만났을 때 인터뷰를 했는데 얘기 들은 게 20대들이 다 이제 명품을 써가지고 계속 잘 쓰고 그 부자들 정말 오너분들이 자라 같은 거, 그 유니클로 같은 거 있고 그
장롱에 모셔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소비 행태가 너무 바뀌고 있고 정말 아이들 20, 30대들은 명품 사가지고 뽕 뽑게 입어요. 보통 우리 세대들이나 이렇게 입고 모셔두잖아요. 이렇게 한번 여행이나 아니면 과시할 때 이렇게 하는 건데 20대 밀레니얼 세대들은 매일 입고 해질 때까지 입고 그걸 또 이제 또 저거 하잖아요. 다시 모디파이 해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만큼 밀레니얼 세대들의 소비 행태는 확실히 다르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이 차세대 주력 소비층에 맞는 홈 이코노미가 지금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웰빙, 간편식, 딜리버리, 혼술, 뭐 스트리밍 게임 이게 게임도 지금 난리죠. 5G도 제가 게임 잠깐 뺐는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펠로톤과 같은 또 여기 이제 룰루레몬 요가복과 같이 이런 홈케어 이런 밀레니얼 세대들이 성장하면서 완전 뉴 컨슈머 마켓이 뜰 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홈이코노미가 발전을 할 거다라는 얘기로 제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4개로 꼽아봤는데요. 이렇게 소비층 그리고 글로벌 소비뿐만 아니라 5G 또 AI가 발전을 할 거다라는 그런 거를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설문조사를 한번 CES 기간에 해봤어요. 제가 이제 꼽은 거고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52명 우리 안에 있는 분들 설문조사를 CES 기간에 한 겁니다. CES 갔다 그리고 가고 싶었다 또 내니오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현장을 못 받아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니에는 뭐냐면 못 갔지만 맨날 봐가지고 엄청 봐가지고 간 것 같다요. 그래서 이분들도 있었습니다. 연령대도 이제 40대, 뭐 10대보다는 이게 주로 돈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CS 오는 분들이 제가 쭉 보니까 VC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VC 투자자들 많고 스타트업이다라는 분들이 이번에 또 많이 오셨고 교수님들, 그다음에 기자, 뭐 미디어, 그다음에 사업하는 분들 많이 이런 분들이 쭉 제가 이 주관식으로 봤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뭐 하는 분이십니까? 하니까 다양하게 답을 하셨는데 이분들한테 물어본 게 이번 CES 2020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AI다. AI 대중화, AI 정말 15분이 AI를 꼽아주셨고 그 다음에 업계 정말 이게 업계 이번에 CES 보다 보니까 비즈니스 바운더리가 없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인텔리전트 오브 싱스 이런 것들 실제로 많이 보이더라. 이번에 큰 화두다. 모빌리티 생태계 재편 이런 것들도 큰 화두였다. 디지털 컨버전스 또 이번에 뭐 이런 드림 오픈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이 이번에 키워드였다라고 한 분 대답을 했고요. CES의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서 1위가 한국인가 삼성이 제일 잘했다라고 보신 분들이 15분 있었고 또 현대나 뭐 LG전자, 소니 이렇게 주로 이제 이번에 언론에 많이 보도된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제일 혁신적이었다. 그렇다면 혁신적인 제품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에어택시가 12분이 에어택시 정말 이게 현대 오신 분 현대에서 오신 분 없으시죠? 이번에 잘한 것 같아요. 어쨌든 현대에서 에어택시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소니 전기차 퀴비 아까 말씀드린 쇼폰 비디오 이런 것들 역시나 이제 그동안 쭉 제가 좀 터치한 것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많이 혁신적인 제품이었다고 여기 또 이제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신 분들도 있고 그렇다면 제일 기대 이하였던 거는 별로였던 건 뭐냐라고 여쭤봤는데 별로였던 거는 역시 1위가 현대차였고 그 다음에 특징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SK가 별로였던 거로 나왔어요. 진짜 좀 별로였어요. 컨셉이 좀 약했습니다. 한 번도 언급 안 했는데 여기 나왔어요. 예.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이게 왜 많이 버즈가 많이 되려면 실망도 있고 기대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로봇 오므론 탁구로봇 이런 것도 별로였다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CES 2020을 1시간 정도 요약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 이제 전화번호랑 이렇게 이메일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